3월 9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서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죠. 좌지우지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 대통령의 어젠다가 어떻고 부동산 관련 인식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번에 20대 대통령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그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공약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고요.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요거는 청와대 내부네요. 보니까 이런 사진을 제가 가서 당연히 못 찍죠. 그래서 요거는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빼왔어요. 캡처해 왔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요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공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1월 23일 날 직접 발표하고 질문 답변한 내용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 공약서 기타 발언을 여기다 이재명 후보 쪽에 내용으로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확인하기 어렵고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24일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공약이 게시가 돼 있어요. 게시가 돼 있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해놨고 일단은 이거를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제 등 전반적인 어떤 그런 대통령 후보들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공급은 많습니다. 공급은 많이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총 311만 호 이렇게 되고 윤석열 후보는 5년간 250만 호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할게요. 일단 공급이 많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이재명 후보죠. 예. 요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 오른쪽 이 색깔 여기 뭐라 그래 이게 황토색이라 그래야 되나? 빨간색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걸로 당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재건축 완화 기준을 완화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하고 이재명 후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공급 가격 반값까지 대폭 인하해서 공급하겠다. 요거는 민간주택보다는 공공주택 아파트에서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분양가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싸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조성원가로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개인에 따라서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공급이나 뭐 지분 적립형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지원하겠다.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을 특별 대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윤석열 후보의 공급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250만 호 공급, 재건축, 안전정밀, 정밀 안전진단 등 기준의 합리적 조정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재건축 초과이술제, 환수제도 완화, 분양가, 뭐 기부 체납, 뭐 이런 거는 사업성이 낮아서 좀 시원찮은 속도를 진행이 되는 데는 공공이 참여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띄고, 윤석열 후보는 요 부분이 8번이 조금 눈에 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비슷비슷한데, 이 부분은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아닌 나머지 부분, 세제 등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럼 DSR 걸리겠죠? 그래서 90%까지 LTV를 주려 그러면은 DSR이 걸리니까 DSR도 LTV에 연동해서 조정해 주는 이런 금융 규제 완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취득세는 3억 이하는 면제, 6억 이하는 50%로 경감하겠다. 요거는 생애 최초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겠다. 그 다음에 공시가 제도 개선으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 정책의 대상들이 누구냐?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은 기존의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그런 부동산 관련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제명인의 공약 내용에는 없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6개월 내에 팔면은 이거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중과죠. 20% 30% 이 중과세율을 6개월 내에 팔면은 100% 중과세율을 비과세하겠다. 안 받겠다. 9개월 내에 팔면은 중과세의 세율을 50% 경감, 1년 내에 팔면은 20%, 25%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느 정도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지금에서 일부 몇 개 빼고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입장이.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버리겠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1년이죠. 1년에서도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차등 세율 적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 2년간이니까 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 요거는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겠다.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단일화하거나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게 5번이 조금 썬파워입니다. 5번이 뭐냐면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에서 충분한 연구와 공론을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대동소이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를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지금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정책들도 있는데, 집을 우리가 산다는 거는 현금으로 다 주고 사진 않잖아요. 예, 대출이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대출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언제적이냐. 21년 10월 26일 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 대출을 어렵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 방향과 환경, 요거를 공약하고 이 부분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규제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으로만 이게 거래라든지 집값이 정해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역시 대출을 내야 되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1년에 6월, 12월 요걸 내놔야 돼요. 금융안정보고서를, 법정보고서입니다. 요걸 그래서 지금이 6월이니까 저번 달에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중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놨어요.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 보면은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증가세,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대출이 나가고 있다. 요게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안정보고서 중에서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또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게 12월이죠. 기준으로.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44조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대출이 2배 이상 늘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그래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9%다. 그래서 이 수치는 세계의 상위 30개 주요국 변화보다 크게 높다. 그래서 뭐다? 결론은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요거예요. 대출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지금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차주 단위 DSR을 규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기 시행한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선 효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은행대출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시 규제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요게 언제 나왔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0월 26일 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거를 내놨죠. 여기 보면은 간단해요. 대출받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어떻게 할 거냐, 기본 방향. 지금까지는 담보 보증 위주로 대출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총 상환 능력 심사 DSR, 소득이 많아야 상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관련해서 대출이 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 대출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이 깐깐해지고 힘드니까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릴까봐 총 유동성을 자기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 금융권에도 관리를 하겠다. 통제,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3번 뭐냐. 앞으로는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분할 상환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결론이 뭐다? 그러면은 대출 어렵다. 이 금융권도 대출 받기 어렵다. 대출 받은 사람은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균등이나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럼 뭐죠? 부담이 그만큼 늘어지는 거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을 사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분 알죠? 윤석열 후보. 요거는 이분은 이재명 후보인데 하여튼 그래서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두 분 다 공급은 어마무시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무주택, 실수요 위주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가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역시 공급 많이 하겠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관련 규제나 세제에 대해서 완화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공급도 많고 조금 풀어준다 이거야. 풀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살려 그러면은 대출이 되거나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풀어준다. 아까 전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나 가계부채 관련 그런 진단과 대응이 있잖아요. 대출 앞으로도 안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많아도 규제를 풀어도 대출이 안 되게 되면은 집 사기가 어렵다.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거는 파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라든지 어떤 규제의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률적이진 않겠죠. 지역마다 이게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민감도도 뭐 수도권이나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 특히 그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프라와 일자리가 아주 좋으면 되겠죠. 좋은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의 이 민감도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친화적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정책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서 일부라는 것은 청년,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1년, 2년 완화해 주는 것은 뭐 대동소이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방향이 그렇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미리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낫겠죠. 아, 언제 사야 되겠다. 언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대선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